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동안 제주에 개발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도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하수가 땅 위로 역류하는가 하면 하수 처리장 용량을 초과한 개발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65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도의회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곳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재선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어요. 네. 초선 때와는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이제 책임감들이 이제 무겁게 다가오죠.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의석을 점유했기 때문에 남다른 도민선에 대한 책임감, 앞으로의 과제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책임감들 때문에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의회 활동을 좀 좁혀보죠.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시나요? 뭐 제가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매일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기간에는 열심히 자료를 취합하고 공부들도 열심히 하지만 제주 현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걸 대안을 내놓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특히나 이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민사회 속에서 관심이 많았던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이제 문제 다방면에 대해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실인맥이긴 했지만 평가들은 또 도민분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현안들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쟁점으로 조명됐던 게 바로 환경도시위원회였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오페스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현직 도지사 3명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 상당히 많이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 요구까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제 전직 두 분의 전직 지사님들도 이제 증인 요구를 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제출했었고 또 현직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고맙게 이제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되었던 도내 상하수도 처리장 문제들이 심각함들을 다시 한번 짚을 수가 있었고 또 원희룡 지사 또한 6기 원도정 취임 이후에 약속했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지적했던 일률적인 하나의 방법들을 대안을 찾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수도정비 기본계획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기 때문에 결코 전임도정 탓할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벌어졌던 그런 문제들에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도민사회에서 공감 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쭉 취재를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각자 의원님들도 좀 나름 주된 역할을 좀 배분해서 타겟들을 정확하게 좀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상봉 의원님께서는 현 도정의 책임론을 좀 부각하는 데 좀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원희룡 지사께서는 전임 도정에서 해왔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설거지 많이 하고 있다.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논점들을 좀 피해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원희룡 도정이 이번 오수 역류 사태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 원희룡 지사께서 설거지론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 도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 민선윤기 조정 질문 시기에 이 상수도 원단위 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사께 질문을 드렸고, 지사께서는 명쾌히 앞으로 2016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잘 지키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이 없었다. 그런 속에서 이 상하수도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또한 전임 도정만 탓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설거지론을 얘기했다면 도민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 수긍할 텐데, 지금은 괜히 남 탓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 또 책임으로서 달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게 그런 인상들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신화역사공원만을 놓고 봤을 경우는 최초 개발 허가가 나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사업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도 변경이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수도 계획 정비 계획에 따른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지켜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들을 2016년도부터 이제 상수도 원단위에 대해서 지정되었다면 앞으로 벌어졌던 이런 변경 허가 그런 속에서 뭔가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의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강제해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7번이 변경 허기 속에서도 사업자의 입장들만 변경 협의 내용이 대변해 준 것이지, 앞으로 상하수도에 벌어질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알았다면 변경 허가 과정 속에서 그 전에 그 전도정이 허가를 해준 것이지만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들 속에서 좀 더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들 또한 지금까지 4년 동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방치돼 버린 측면이 너무 강했고.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원희룡 도정 들어서 예산의 우선순위, 투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적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 문제, 하수 문제, 요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도의에서도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빛을 갚는데 부채 제로화를 해서 이걸 또 자신의 재임 기간의 성과로도 이렇게 많이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과 아주 실생활에 있는 이 하수 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실은 예산 투입선에서 많이 뒤처졌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회에서 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장윤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제주도는 65만, 인구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기반 시설들이 모자란 속에서 각종 개발 정책을 펼치는 속에서 예정된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이 상하수도 문제만큼은 사전에 큰 액수가 들어간다면 국비절충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들 도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나가면서 주민 속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협의들을 진행하면서 바라는 사항을 들어주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4년간 관리했다면 지금의 이 현 상태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오수 역류 사태를 보면서 의원님이 딱 정의를 하시기를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어요. 작년이죠. 작년 우리 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축산분유 무단 배출 사건. 당시에는 행정이 앞장서서 고발 조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오수
영유사태 이후의 행정의 조치를 보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려면 뭐 이 축산분뇨 이 배출들이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도민사회 속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지적들,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장들은 행정조치, 형사고발.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루에도 지금과 같이 우기 때 비 오고 있는 시절에는 지금도 오수, 똥물이 바다로 계속 해양 오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육상이라면 과연 도민사회에서 공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행정에서도 그런 심각성이 안다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해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그래야만 아까 같이 축산 무단 분뇨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에도 무단 방류되고 있는 오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도민들 사이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사죄를 하면서 풀어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도 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좀 추상적인 답변으로 해버리는 속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하겠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요구서가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행정조사 앞으로 계획하면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우리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신화 역사공원 속에서도 나타냈던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허가 과정 속에서 행정처리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연 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속에서 이 제주도에서 재정적인 피해는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적인 조언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의 요청이라든가 형사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일별백계의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공직사회가 후폭풍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좀 무사한 일 행정, 이거를 좀 어쩌면 좀 바로 잡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의원 된 속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뭐 발의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속에서 계속 현안으로 떠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행정에서 느끼는 긴장감, 그리고 개발 사업장들이 이 도행정을 바라보는 속에서 신중함, 이런 게 간접적인 교육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 행정사무조사 대상, 조사 대상 22곳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고 하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이런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20군데와 지금 JDC가 이 원단위 문제를 야기시켰던 영어교육도시라든가 그리고 이 첨단 과학기술단지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22곳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포함 대상입니다. 그 이번에 하수영유 사고가 났었던 신화역사공원은 당연히 들어갈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소송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던 예래동 요 문제도 좀 포함되는 건가요? 예, JDC 이 관련된 사업장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 부분이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 어쨌든 뭐 제주 시민 머리에
그 거대한 6만의 도시를 계획한 오라단지 문제는 요번 조사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에서 오라관광단지라든가 빠졌는지. 이제 신화련 금수 산장들은 지금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허가가 나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 행정 영역을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속에서는 좀 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점을 나왔던 부분들은 그 행정 절차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을 보완하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라단지나 신화련 금수장전 사업은 아직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자체가 이렇게 첫 사업을 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사 대상에는 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행정사무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은 절차 이행 중에서 좀 보완될 것이다. 예, 그런 절차들을 행정사무조사 속에서 문제점 나왔던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게 허가 절차라든가 혹시나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될 거라면 다시 그런 절차들이 이번에는 과정 중에 나왔던 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그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22곳이나 된단 말이에요. 예. 좀 어찌 보면 너무 광범위한 예,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시각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도민사회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거냐라는 지적도 좀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도민사회에서 그러한 지적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22군데를 내용들을 깊게 어떤 문제점을 들여다 살펴볼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임의부여들을 이번엔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행 승인 제도가 승인 이후에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했건 잘못됐건 그렇다면 지금의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그래야만 제도 개선이 부분이면 특별법이면 특별법, 조례면 조례, 개돈 발성이 나와야 되겠고 그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같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안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두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원님들과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 속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몰입하기라는 건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단도 꾸려가지고 좀 조력할 수 있고 하고 또 의정 인력을 좀 확충해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22곳이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너무 뭐 수박 겉핥기시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명심해가지고 잘 들여다보면서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언급은 하셨는데요.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조사 시기라든지 일정 범위 그리고 뭐 그 조사단 구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거기에 좀 담길 것이긴 한데 아까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은 안 됐지만 그 대략 그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게 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에 좀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어서 아까 던졌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대략 타지적 사례들도 한번 좀 점검했을 텐데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저희들도 이제 이 두 번째라 가지고 해군기지 했을 때는 20일간 나름대로 국회의 도움 그리고 한 사안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 이런 속에서 20일간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 이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처음 있는 일이고 제주도에서 자료 유출을 해나가는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명하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행정사무조사를 기했더라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대 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각 사안에 대해서 이 22개 사업장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는 것은 가장 큰 범위가 넓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특위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와 함께 그런 기관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께서 그 행정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고요. 또 특위활동으로도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죠.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각오랄까요? 좀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이 제주도의 현안 문제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속에서 현실 생활에 불편했던 분들이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저희들은 이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기관들도 이제 참고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회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내용들은 언제든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보라든가 또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특위 차원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정말로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사무조사다운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상봉 의원님을 모시고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문제의 기한성을 갖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도민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투자 자본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